자, 됐고요. 자, 이제는 어디 보시냐면, 자, 여기 이제 이쪽 공손품과 작업해물 이쪽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시험에 좀 출제를 합니다. 자, 보시죠. 화면 잘 보세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 배우셨죠? 이거 회계 1급 때. 뭐냐면, 우리가 정상공소는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은 외우고 계실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정상공소는 정상품처럼 보죠. 왜냐하면 정상품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불량품이 나온 걸로 보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비정상공소는 그냥 얘가 불량이 발생한 게 뭐 작업자가 되게 실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작업 과정이 뭐 졸거나, 맞죠? 부주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비정상 공소는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론. 자,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요걸 물어봐요. 셈 1급은.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완성품하고요. 정상품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성품, 정상품 다른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내가 완성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완성된 거는 무조건 정상품이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만들다 만 것도 우리가 불량품이 있고 정상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가 자동차를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다 말았는데 제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 다 했어요. 단지 아직 완성만 안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완성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정상품이라고는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상공소는 방금 봤지만 정상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 정상품은 당연히 우리가 완성된 건 무조건 정상품이고요. 맞죠? 미완성된 건 정상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여기입니다. 뭐냐면 정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연히 검사 시점에 하죠. 뭐 옛날이야 사람이 검사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검사하잖아요. 맞죠? 그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화면 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요. 자, 보시죠. 아까 우리 그림 그릴 때도 항상 완성도 주면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완성도가 위치라는 말은 진짜 중요해.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림 그릴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가 70%래요. 70%. 그리고 검사 시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50%래요. 50%.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번이다라고 하면 1번을 그리면 기말 제공품이 지금 70%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는 요때 하는 거죠. 여기에 졸라맨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미술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죠?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은 요 품질 검사를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어? 여기 졸라맨이 50% 있는데 50% 얘가 검사하는 놈이에요. 검사하고 20% 갔잖아요. 그러면 왜 통과시켰을까요? 정상품이니까 아니니까. 정상품이니까. 사기 친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검사 시점보다 기말 제공품이 더 가면 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통과했고 왜 통과시켰냐면 정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도 정상품에 포함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2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 보기가 편해요. 근데 2번. 만약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30%래요? 근데 검사는 50%안 돼요. 그럼 2번.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 여기에 졸라맨 있다면 이때 50%에 검사를 해요. 근데 기말 제공품 여기 있어. 기말 제공품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지우고. 기말 제공품이 30%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검사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검사를 못 받았어요. 검사를 못 받았으면 정상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완성도가 검사 시점보다 낮다면. 그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정상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관시법을 써요. 정상품이겠지? 이렇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정상 공소는 완성품은 당연히 무조건 정상품이고요. 그리고 검사 시점을 통과하면 이거는 검사를 통과했다라는 건 정상품으로 판별이 됐으니까 통과시켰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됐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252페이지. 예제입니다, 예제. 자, 여러분, 그리고 말문제입니다. 우리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 똑같습니다. 맞죠? 일단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분, 네, 단기 완성품, 기말 제공품이 달라지진 않아요. 맞죠? 이제 기초 제공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 가정을 넣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료 1번. 252페이지 예제 4-2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기초 제공품은 1000개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70%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70% 시점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요. 그리고 단기에 막 새로 투입한 게 9,000개입니다. 그럼 자료 1하고 자료 2가 뭘 준 거냐면 제공품 T 계정에 차변 준 거죠, 왼쪽. 자, 그리고 자료 3번에 완성품 8,000개 완성이 됐어요. 자, 근데 4번 기말 제공품이 1,900개고요. 완성도가 60%래요. 그러면 지금 뭔가 나사가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 제공품 T 계정이 자료 3번하고 자료 4번 더한 게 제공품 T 계정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개가 빠져 있어요. 100개가 없을 거예요, 100개가. 맞죠? 아무튼 그 100개 곧 뭔지 설명드리고요. 자, 자료 5번의 밑줄 좀. 검사는 완성도 50%인 시점에서 실시 밑줄 씌고. 여러분 열정이 가득해서 더워요, 지금. 재미없어? 아이고. 날씨 너무 덥죠? 아이고. 추우시면 얘기하세요. 18도는 아니고 20도, 수나 20도. 아우 덥다. 자, 검사하니까 졸라맨이 50% 있는 거 여러분들. 실시하고 밑줄. 정상 공소는 단기에 합격한 수량의 1%로 가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평균적으로 정상 공소니 품질 검사를 우리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수량이다라는 건 정상품이라는 뜻이죠. 정상품의 1% 정도의 항상 정상 공소이 발생을 하나 봐요. 1%로 가정하고 정상 공소 수량과 비정상 공소 수량은 얼마인가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 자기 물량 흐름. 자, 일단 기초 제공품 1000개죠. 그리고 단기 투입분 9,000개 해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100개가 삔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개가 뼈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작년도에 만들다만 게 10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게 9,000개가 있어요. 근데 기말에 창고 들어가 봤더니 1,900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100개가 완성돼야 되는데 8,000개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개는 불량품이 생긴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제공품은 완성되어도 미완성품을 감소하는 거지만 불량품이 발생해도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발생해도 완성을 못 시켜요. 맞죠? 그러니까 제공품은 언제 감소하냐면 완성을 시켜도 감소되는 거지만 미완성되면 그걸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 맞죠?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만드시다가 그 음식이 만약에 떡볶이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뭘 만들다가요, 불량품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손도 대표적인 제공품의 감소 사유예요.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공손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건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이 동일해요. 여기.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건 T계정 그릴 때. 알죠?
자, 그때 제가 여기다가 선입선출법이라 썼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선입선출법처럼, 즉 우리가 공손을 파악할 때는 실제 물량 흐름대로 파악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작년도에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를 안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손 문제,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 선입선출법처럼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1000개와 나머지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7000개로 나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요. 왜냐하면 단기에 합격한 수량이죠. 단기에 합격한 수량.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년도에 합격한 수량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 제공품이 전년도에 합격했으면 올해는 합격 못한 거고. 합격 못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합격을 했으면 이미 끝난 거고. 맞죠? 올해 합격을 하면 얘도 포함시키는 거고요. 자, 보니까 기초 제공품 완성도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70%라고 돼 있죠? 완성도 7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완성도 60%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를 하는 시점이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졸라맨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60%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저기 기초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전기말. 또 이렇게. 그러면 요 전년도에 만들다만 제공품 있잖아요. 60%의 위치에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전년도에 검사를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전년도에. 했죠? 통과했다라는 건 전년도에 정상품, 비정상품. 정상품이니까 통과를 시켰겠지. 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70%잖아. 바본가? 죄송해요. 70%? 아무튼 검사 통과했어요. 예, 검사 통과. 검사를 통과해서 전년도에 이미. 맞죠?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올해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단기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전년도에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X다라는 건 뭐냐면 단기에 합격한 수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합격한 수량이지. 우리 지금 문제에서 공소는 단기에 합격한 수량의 1%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단기에 검사를 합격했어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켰으면 무조건 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종상품이니까 무조건 완성이 됐겠죠.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되면.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에요.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60% 시점에 위치해 있죠. 단기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에서 60%까지 간 거잖아요. 즉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에서 60%까지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단기말 제공품은 검사를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올해? 했죠. 왜냐면 정상품이니까 검사를 통과했겠죠.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 1,900개도 단기에 우리가 검사를 통과했다, 합격품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7,000개와 기말 제공품 1,900개는 올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합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초 제공품 1,000개는 우리가 단기에 합격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럼 단기에 합격한 수량은 합치면 8,900개잖아요. 그죠? 여기 7,000개, 1,900개. 이렇게 동그라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단기에 합격한 총 수량은 8,900개입니다. 그죠? 8,900개. 이렇게 1%라고 했으니까 정상 공소는 89개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나머지 11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우리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요. 2시 20분